괜찮다 자주 말하는 분들, 마음병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괜찮아요. 이 세 글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말을 하고 살까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회사에서 상사가 무리한 업무를 떠넘길 때, 친구가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말해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는 게 편해서, 아니면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괜찮아요라는 말은 때로는 제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신경 쓰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도와주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첫째,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남자가 그런 걸로 울면 어떡해? 여자가 화내면 안 예뻐. 네가 좀 참아줘. 네가 더 어른스러워야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아,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구나.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구나. 괜찮은 척해야 어른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눈물을 꾹 참고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기고 서운해도 별일 아니에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압력솥 뚜껑을 꽉 닫고 계속 불을 때우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당신이 3일 밤을 새워서 만든 기획안을 상사가 회의 때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해봐요.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동료가 괜찮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응,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난다고 말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정말로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마치 작은 먼지가 계속 쌓여서 나중엔 집안이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진짜로 내가 괜찮은 건지 아닌 건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둘째, 특히 착한 사람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식당에서 메뉴 정할 때도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주말에 약속 잡을 때도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내 시간 맞춰줄게.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나는 괜찮으니까 너 먼저 퇴근해라고 말하죠. 언뜻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 많고 이해심 깊고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죠. 주변 사람들도 너 정말 착하다. 너는 참 속 편하게 해준다라고 칭찬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가요? 항상 자기 감정은 뒷전이에요. 오늘 진짜 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먹고 싶다는 삼겹살을 먹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친구 스케줄에 맞춰서 나가고 정말 피곤해서 일찍 퇴근하고 싶었는데 동료를 배려해서 끝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진짜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가끔 양보하는 건 관계에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 어딘가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친구들과 놀고 왔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회식하고 왔는데도 왠지 속이 허전하고, 주말에 바쁘게 보냈는데도 뭔가 내가 원하던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룬 결과예요. 마치 냉장고에 계속 다른 사람 음식만 채워넣다 보니 정작 내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막상 누군가 너는 뭐 하고 싶어? 너는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잘 모르겠어. 나는 다 좋은데?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 정작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셋째,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사람들은 특히 밤이 되면 힘들어해요. 낮에는 괜찮아요. 일하랴, 사람 만나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거든요. 오히려 바쁜 게 다행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밀려오는 게 있어요. 엄청난 피곤함과 함께 찾아오는 외로움이요. 나는 오늘도 뭘 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SNS를 보면 친구들은 다들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할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하나 봐.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은 척하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건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걷고 있지만 그 배낭의 무게가 계속 어깨를 짓눌러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밤이 되면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버텼지만 혼자 있는 밤에는 그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런 건가? 내일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자다가도 새벽에 깨서 핸드폰을 보고 의미 없이 SNS를 스크롤하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냉장고를 뒤적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 힘들어. 나 도와줘라는 신호요. 넷째,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진짜로 자기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슬퍼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슬프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로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게 돼요. 마치 계속 매운 음식만 먹다 보면 혀가 무뎌지는 것처럼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지는 거예요. 누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라고 대답하게 돼요.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그냥 텅 빈 느낌만 드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감정이라는 건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같은 거거든요. 기쁨은 이거 좋으니까 계속해라는 신호고, 슬픔은 뭔가 잘못됐어. 위로가 필요해라는 신호고, 화는 이건 부당해. 바꿔야 해라는 신호예요. 근데 이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면 불이 나도 모르는 것처럼 감정을 못 느끼면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겨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요.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거나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너 왜 갑자기 그래? 평소에는 괜찮았잖아.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게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마치 댐이 무너지듯이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다섯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강한 척해야 한다고,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힘들어라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짐이 될까봐,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나 싶어서 차마 말을 못해요. 하지만 진짜 용기가 뭔지 아세요? 버티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대신 사실 좀 힘들어요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창피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친구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습관적으로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진짜 괜찮은가? 그리고 괜찮지 않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 사실 괜찮지 않아. 오늘 좀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관계는 이런 솔직함에서 시작돼요. 당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뭘 느끼고 있나? 나는 뭘 원하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면서 그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사실 나는 저 상황이 불편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라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상담?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기도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낫지만 방치하면 폐렴이 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나만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연습해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가 오늘 뭐 먹을래? 라고 물을 때 습관적으로 나는 아무거나라고 하지 말고 나는 오늘 파스타 먹고 싶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동료가 일을 떠넘길 때 습관적으로 괜찮아요라고 하지 말고 죄송한데 저도 지금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가족이 너는 괜찮지? 라고 물을 때 응, 괜찮아라고 하지 말고 사실 나도 좀 힘들어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죄책감도 들고 이기적인 것 같고 왠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다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당신이 솔직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 진짜로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편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한 당신보다 진짜 당신을 더 좋아하거든요. 항상 괜찮은 척하는 로봇 같은 사람보다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솔직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사람을 더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괜찮아요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괜찮을 때도 있고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건 당신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 힘들어. 나 도와줘. 나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해요. 당신의 마음은 중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